6천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찾아와 생각보다 돈이 더 든다며 8천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계약 내용대로 진행해달라고 했더니 공사를 중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사무실로 찾아가도 담당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미 업체 측에 4천만 원을 지급한 상태인데 다른 업체를 불러 물어보니 공사도 아직 20, 30%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인테리어 공사 중 막무가내로 웃돈을 요구한 업체,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연락을 주셨네요. 아니 갑자기 2천만 원이나 올려달라 하니 정말 좀 난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보면 뭐 비용이 더 들면 이것보다 좀 저렴한 걸로 할까요?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막무가내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갑자기 공사 비용을 올려달라라는 요구를 해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원칙적으로 올려줄 이유가 없죠. 그렇죠. 계약은 계약서대로 지켜져야 되는 건데 네. 뭐 경제 사정의 변동이나 예를 들면 자재값이 원재료 올랐다. 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계약서 조항에 넣고 있는데 네. 그런 사유가 아니라면 일방적으로 자기가 단가 산정을 못 해가지고 해보니까 더 들어간다. 네. 자기 잘못이죠. 처음에 잘못 산정한 자기가 거죠? 산정을 잘못 산정한 것이지 그걸 저기 도급인 건축주한테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타협점도 안 찾고 보통 이렇게 협의를 하는데 막무가내로 연락을 끊었거든요. 근데 이대로 계속 연락이 안 되면 합법적으로 그 업체 뭐 담당자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인테리어 사기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법인이 재산이 있는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또 우리 집행 단계에 들어가서 돈을 못 받을 수 있고 거기가 파산해버리거나 회생 신청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우선은 거기에 재산적인 부분이 좀 여유롭다고 한다면 계약 해제를 하고 뭐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우선은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 청구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선은 근데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요. 우선은 형사고소를 사기죄 고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타 업체한테 우선 맡깁니다. 일단 맡겨요? 네. 왜냐하면 이거 그냥 놔두고 있으면 계속 뭐 대출 받아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공사가 지연되면 그 장소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결국은 자기 돈을 들여서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는 경향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왜 이제 인테리어 사기를 쳤느냐라고 해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우선은 인테리어 공사를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새 업체에서 나온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을 손해배상에 얹혀서 그쪽에 민사 소송을 제기를 해서 판결문을 받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아서 집행을 들어가죠. 물론 집행에 들어갈 때 재산이 없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놓고 지금 같은 이런 어떤 인테리어 공사 후속 인테리어 공사를 다 진행을 하게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네네. 그러면 이 상담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일시적으로라도 돈이 더 들어서 조금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방법을 좀 알려드리고요. 이미 4천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른 업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공사가 한 30%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계약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다. 조금 전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더 나은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뭐 취소라고 하셨는데 뭐 법률적인 개념으로는 해지나 해제가 맞는 거죠. 그냥 뭐 취소한다기보다는 취소는 이제 취소 사유가 있어야 돼요. 미성년자이고 무능력자이거나 아니면 사기를 했다거나 착오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인 거잖아요. 수급인이 공사를 안 하는 거잖아요. 이행 취소해서 안 하면 공사계획 해지하면 됩니다. 해지해서 기성고를 따지는 거예요. 공사가 얼마큼 그 계약 대금에서 기성고율을 곱한 금액만 내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급한 선급금이 더 많다. 돌려받아야지. 그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이 안 되니까 해지를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또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 부실 인테리어 업체가 좀 있긴 하잖아요. 이게 부실 공사로 만약에 밝혀진다.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그 뭐 화장실이나 내벽이나 이런 부분이 다 달라요. 법에 나와 있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더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뭐 주택에 따라서 다 다른데 우선은 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하자보수 청구를 하죠. 근데 그 하자보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5년, 10년 이렇게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더 큰 주벽이나 이런 튼튼하게 해야만 하는 것들은 좀 기간이 길고요. 내구성이 좀 더 강한 거일수록 길고요.
뭐 소모품인 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단기간의 어떤 하자보수 청구권 기간인데 네. 그 기한에 따라서 하자보수 청구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하자보수 청구로도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네. 뭐 위자료 청구 이런 것들로 가야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서 보상을 받는 쪽으로 가야 되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뭐 부실을 하면 대부분은 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분들. 아까와 똑같은 네, 방법으로. 아까랑 네. 똑같은 형태로 좀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반대의 경우도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뭐 인테리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중간에 업체를 바꾸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요걸 또 뭐 이렇게 고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에요. 네. 계약은 한번 맺었으면 쭉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것을 바꾸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변심으로 인한 계약 변경이나 해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고요. 그럼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변심으로 해제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네. 위약금 조항을 집어넣어가지고 위약금. 위약금 조항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집어넣으면 예. 이제 그게 손해배상이 예정이 되는 거거든요. 별도 입증 없이 바로 청구가 가능하니까 위약금 조항 같은 걸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 쓰실 때부터 요 내용은 서로 간에 네. 합의를 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